안녕하세요. 순조로운 심리생활 5분 양육 꿀팁 시리즈입니다. 여러 달 동안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한 가지 일을 시작해서 꾸준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큰 의지가 필요한 일인지, 또 자신과의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실하게 느끼게 되네요. 근데 저는 이제 뭐 한 주 한 주 영상을 준비 못하고 시간이 흐를 때 괴롭진 않았어요. 나를 압박하거나 자책하거나 그러진 않고 너그러이 저를 용서했거든요.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괜찮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갔답니다. 상담사니까 나를 사랑하고 공감하고 셀프 이해하고 셀프 수용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은 별로 부담도 없었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이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제 아주 가까운 지인께서 저에게 언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는지 기다렸다, 또 이제 약속을 기다렸는데 바람 맞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마음이 몹시 불편하면서 미안함과 죄책감, 또 게으름에 대한 자책, 또 나 자신에 대한 실망, 그런 마음이 들고 좀 얼굴이 좀 붉어질 정도로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종류의 감정을 스트레스라고 부르고 기분이 좀 나빠지죠.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경험을 했다면 어떨까요? 부모들은 몹시 마음이 아프면서 상처받았으면 어쩌지? 라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한 거죠. 다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불편하고 마음도 무겁고 또 약간 짜증도 났지만, 이런 이제 부정적인 경험이 저를 움직이게 한 이제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인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센터에 찾아온 아동 중에 6세 된 남자아이가 이제 있는데요. 어머님이 이제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때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양치질 하는 거,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이런 일상의 행동들을 이제 순순히 할 때도 있지만 기분이 나쁘면 막 안 하려고 소리를 지르고 또 때를 쓰고 막 바닥에 뒹굴어 버리고 이제 이런데요. 또 이제 잠자는 것도 좀 힘들게 하는데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려고 하고, 옆에서 이제 엄마랑 놀아달라고 하고 아빠랑 놀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씻지도 않으려고 하고 억지로 씻기려다가 이제 화장실 바닥에 뒹굴어 버려 가지고 머리를 다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가 이제 6세쯤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학습지 같은 것도 하게 되는데 조금만 어려운 게 나오면 막 짜증을 내고 고집을 피워서 진행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정에는 중심이 이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분이 좋으면 뭔가 이제 계획대로 이제 외출도 하고 할머니 집도 가고 하는데, 아이가 기분이 나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취소, 그리고 이제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게 이제 되도록 되고 엄마 아빠가 거기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계속 엄마 아빠가 맞춰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오냐오냐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럴 수도 없죠. 인간인지라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 타인의 욕구와 자기 욕구를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기 감정을 또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좌절이 필요하다예요. 좌절이 필요한 거예요. 좌절감. 대체적으로 이런 아이의 부모들은 너무 자상하고 마음이 여린 분들이 많아요. 수용도 잘하시고 공감도 잘하시고 또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고
또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 경험상 내가 상처를 받아보니 너무 아프더라. 내가 고생해보니 너무 힘들더라. 이제 그런 경험 때문에 내 아이만은 절대로 좌절감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내 아이는 절대로 아픈 경험을 안 하게 하고 싶어. 상처받지 않게 키우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아직 어리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게 안쓰럽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직은 그래 아직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요구를 해도 들어주고 인내하고 수용하고 뭐 이제 이렇게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데 크면 나아지겠지라고 하시지만 실은 3살이면 3살에 맞는 좌절, 4살이면 4살에 맞는 좌절, 즉 그 나이가 극복해낼 만큼의 적절한 좌절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은 아이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견디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힘든 일을 하나도 안 겪을 수가 있겠어요.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 그걸 좀 회피해버리고 안 하려고 하고 혹은 이제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그러니까 무책임해지거나 무능력해지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저에게 실망했다는 말을 해주셨던 지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좋은 경험만 하셨어요? 상처도 한번 받지 않고 뭐 야단 한번 맞지 않고 부모님이 힘든 일은 다 해주고 뭐 그렇게 크셨어요? 그렇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좌절과 고통이 없으면 그것을 이겨낼 능력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자연의 섭리인 거예요. 만약 지금 이제 뭐 힘든 직장 일도 잘 견뎌내시고 책임감 있게 해내고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힘들 때 끙끙거리면서 혼자서 해냈던 경험이 많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고난이 유익이다 라는 말이 있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는 고난이 왜 유익이야? 뭐 이렇게 반발심도 생겼는데 인간은 고난을 겪고 나서야 이제 강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과 고통이 있을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내 아이가 또 그것도 아주 체격도 작고 어리고 사랑스럽기만 한 아이가 그 고통을 겪는 걸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나치지만 않다면 결핍과 고통과 좌절은 인간의 성장의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적절한 제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수용할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수용할 수 없어. 라는 기준을 설정하라는 거죠. 그 기준이 좀 어렵기는 해요. 상황별로 다르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자고 싶은데 아이가 같이 놀아달라고 때를 쓸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첫째, 아이가 놀고 싶어 하는 마음은 공감을 해주세요. 엄마랑 계속 놀고 싶구나. 또 잠자는 것보다는 더 놀고 싶다는 거지. 낮에는 엄마랑 놀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지만 엄마가 희생해 가면서 너의 욕구에 일방적으로 맞춰줄 수는 없다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엄마랑 놀고 싶은지는 잘 알겠어.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10시라 엄마가 잘 시간이야. 엄마는 지금 잠을 자야만 내일 출근을 할 수 있단다. 자, 이런 말은 웃으면서 부드럽게 말하지 마세요. 단호한 표정과 단호한 목소리로 말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대안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받아줄 수도 있고 아이 욕구도 충족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는 동안 너는 엄마 침대 옆에서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건 할 수 있어. 네가 잠든 후에 엄마가 불은 끌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평소에 만약에 아이가
이런 욕구 좌절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 말로 통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힘을 써도 또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경험은 아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점점 아마 견뎌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저의 경우에도 언제나 저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감만 해준다면 아마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살면서 성장도 없겠지요. 저에게 좌절감을 주신 지인께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오늘의 꿀팁, 적절한 좌절은 아이를 단단하게 만든다. 앞으로도 순심이와 함께 양육의 지혜를 배워나가도록 해요. 안녕.